제목부터 쇼킹하죠. 진짜 열이 받습니다. 요즘 뉴스에 이런 게 떠올라요. 러브버그, 스펀지밥 같은 콘텐츠로 이미지 개선하자?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지난 7월 1일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에 이런 제안이 실렸습니다. 러브버그를 스폰지밥처럼 캐릭터화해서 익충기자 친환경 생물이라고 인식시키자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그리고 유튜브에 자주 올라와서 보셨을 건데 현재 인천 계양산에 러브버가 구름대처럼 있어서 지금 인천 사람들이 다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지방도 러브버그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천적도 없고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너무 강해서 개체수가 잘 줄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날도 더워 죽겠는데 자꾸 목이나 팔에 붙어서 불쾌감이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특히 불빛이 있는 곳이나 아파트 현관 등에는 진짜 많이 모여 있어서 보기가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콘텐츠화해서 가스라이팅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인가요? 시민들은 베란다 열기조차 무서워하고 계양산 정상은 벌레 떼로 뒤덮였습니다.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차는 벌레 시체로 덮이고 음식점은 야외 영업이 힘들고 도심은 벌레 산성 점액 때문에 도색 피해까지 속출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익충, 시민 불편, 환경 공포? 이런 걸로 이미지 씌우면 해결됩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벌레가 징그럽게 생겨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 익충 하는데 토양의 양분 정도는 이미 러브버그 없었어도 수백 년 잘 돼 왔고 이상 없었어요. 지금 개체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시민 86%가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정부 내에서도 익충이다 벌스 해충이다 양극화 갈등이 심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은 기후변화를 강조하며 2070년에 한반도 전체 확산을 예측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삶이 덮치는 상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스폰지밥 콘텐츠, 환경학적 근거도 현실적 해결책도 없이 귀엽게 포장하자. 이게 과학입니까? 전략입니까? 살충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살충제를 쓰든 쓰지 않든 시민은 당장 불편하고 사업장은 피해보고 환경 피해는 계속 누적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러브버그가 어떤 이상한 병균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살충제를 쓰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데 만약에 살인 진드기 마냥 그런 이상한 병균이나 이제 질병이 러브버그에게서 오면은 그땐 이 수많은 러브버그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정말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수도권을 뒤덮은 벌레, 러브버그. 시민들은 베란다를 열지도 못하고 음식점은 야외 영업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점액과 벌레 시체에 도장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 이런 러브버그를 스폰지밥처럼 콘텐츠화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을 두 번 모욕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무시한 채 그 공포를 마치 장난처럼 포장하려는 전형적인 행정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 러브버그가 익충일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지밥 같은 이미지로 말이죠. 그러면서 벌레에 대한 혐오 감정을 줄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스폰지밥이 사람 피부에 들러붙고 식당 야외 테이블에 떨어지고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장염을 유발한다면은 그걸 아이들에게 귀엽게 포장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러브버그가 산성 점액을 남기고 자동차 도장을 벗기고 시체가 쌓이면 부패하면서 악취까지 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무시한 채 익충이라는 프레임만 반복하며 무조건적으로 친환경 생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농작물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익충이다.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익충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죠? 인간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익충입니까? 이건 무해한 존재가 아니라 방치된 재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러브버그 대량 발생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며 또 장기적으로는 전국 확산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서 벌써 관측되었고 2070년까지 전국을 뒤덮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피셜에 따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도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70년? 70년 같은 소리 안에 내년만 돼도 충청북도랑 지방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책도 없이 캐릭터화부터 하자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살충제를 되도록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대신 러브버그를 시민이 이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죠. 피해를 입는 쪽은 시민입니다. 차량 소유자, 음식점 주인, 학부모, 고령자, 알레르기 환자, 모든 일상인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정기관은 러브버그를 콘텐츠로 포장하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러브버그가 친중버그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도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유입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중국발 생태 이동 경로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생태 전문가들조차 유입 시점과 대량 번식의 연관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행정기관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안일한 인식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콘텐츠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방역 체계와 시민 대응 매뉴얼입니다. 러브버그 발생 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퇴치제를 배포하고 공공시설의 벌레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생물의 생태적 가치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생활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러브버그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여름을 이제 공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귀엽다고 말합니다. 콘텐츠화 하자고 말합니다.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방역의 실패, 행정의 기만, 환경 불감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러브버그가 아니라 친중버그다. 이름부터 개명하자 우리나라 사람들 개명 좋아하면서 왜 이건 안 하는 거야?